국토본이라는 걸 구성을 해가지고 4.15 총체적인 부정선거를 우리가 진상 규명을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지 않아서 한 50여 개 단체를 모아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그 이른바 블랙 시위를 젊은 애들을 전부 그 전면에 내세워가지고 우리 어른들은 빠지고 그런 노력을 해왔는데, 근데 지금 이제 대법원도 그동안 이 재검표 요청을 계속 거부하다가 이제 뭔가 액션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는데 조금 여러 가지로 참 좀 비관적이에요. 제가 이제 말씀을 솔직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너무 낙관할 필요는 없거든요. 대법원이 아직 날짜는 안 잡았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있는 이은주 의원이 재검표 신청을 한 데 대해서 그 변호인이 그 가로세로 연구소 하는 강용석 변호사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통해서 이른바 서면 자료를 준비해 달라는 통보가 온 거예요. 그게 24일 이번 주 목요일까지입니다. 거기 4가지를 요구를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은 뭐 지금 우리가 문제 삼는 여러 가지가 부정선거다, 아니다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방법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변호인 측에서 자료를 달라. 그런 서면 답변을 요구했으니까 그걸 24일까지 제출을 하면은 검토를 하고 바로 기일을 정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2주를 잡으면은 추석 쇠고 바로 10월 초에 날짜를 잡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 재검표가 이루어진다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측 입장은 사전 투표가 특히 이제 개표 과정은 뭐 이 2번표 이런 걸 1번으로 돌리고 했는 그거는 뭐 전자개표의 문제인데 단순하고 어떻게 봅니다. 핵심적인 게 사전 선거 투표에 이른바 빅데이터 작업을 해서 미리 몇천 표씩을 집어넣어 가지고 사전 투표에서 당락을 이미 만들어 놓았다고 우리는 보는 거거든요. 특히 사전 투표에서 관외 투표로 돌아간 게 272만 표인가 그런데 그거를 우편으로 등기 우편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알다시피 우체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삼립식품 빵에 그냥 투표 용지를 담아가고 그 사이에 투표가 돌아다니고 심지어 쓰레기 소각장에 일부 그냥 투표 용지가 나와 있고 막 개판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전부 다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A라는 분이 사전 투표에 투표를 했다는 걸 확인하려면은 통합 선거인 명부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국 사전 선거는 자기 지역이 아니라 아무 데나 가서 전국 투표를 할 수 있었으니까 통합 명부를 갖고 거기에 광모를 딱 찾으니까 아, 그 사람은 서울 종로 어디에서 찾아가서 사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대법원 담당부에서 아니, 다 대법원이 아닙니다. 선거관리원에서 통합선거인 명부는 절대 못 내놓는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몇 시에 가서 투표를 했는데 그러한 개인정보를 우리가 알려줄 수 없다는 명목으로 지금 무조건 금지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쪽에서 요구하는 거는 그냥 표가 이쪽 어느 지역에 1번 표가 뭐 7,000표고 2번 표가 3,000표였다면은 그 7,000표를 만들어 갖고 도장 찍어 갖고 접어가 넣어 놓으면 그동안 시간이 한 석 달 됐으니까 표만 헤아리면 7,000표 나오면 그거 끝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QR코드 사용했다면은 QR코드에 접근해가지고 실제 번호가 정확하게 누가 와서 투표를 했는지, 그죠? 그 다음에 그보다 더한 이미징 파일을 달라. 코드 소스를 달라 했는데 현재 하나하나 기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의 경우 손으로 주선 옆에 놔놓고 표만 검표해라고 나온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자, 할 필요 없잖아, 그죠? 7,000표 그 사이에 만들어갖고 갖다 주고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하면은 심지어 그 종이가 말이죠. 종이도 그 한꺼번에 종이를 똑같은 종이를 잘 찍히는, 특히 인주가 잘 찍혀야 되는 그 종이는 한국에서 여기 전주제지하고 어디하고 두 군데밖에 없어요.
종이도 실제 맞는지, 그 다음에 그 프린트는 별도의 제작된 프린트라서 꼭 가에 이 테두리가 나오는 게 일치돼야하는데 지금 벌써 돌아다니는 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인주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어디 특정 업체니까. 심지어 인주도 제대로 맞는지, 그 다음에 접힌 것도 하나하나 접는 거하고 한꺼번에 해가 10장씩 접어가 다르잖아요. 이런 걸 다 하자 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를 보내자. 전문가를 서로 법원과 양쪽에서 해서 전문가를 찾아서 그런 거를 감정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자. 이런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전부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하나만 하잖아, 그죠? 그 얘들이 민경욱이 부산의 이현주 딱 4군데를 찍는 거는 대표적인데 딱 찍어가지고 헤아려 보니까 한 2장 틀리고 다 맞네. 이렇게 좀 할 그게 아니냐. 아니, 그 사람을 그냥 놔두면 혼자 저러다 가는 거지. 그런 이제 이렇게 멀리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오셔서 연습을 하시는데 이건 예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달라붙어서 그러지.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생겨갖고 하지 맙시다. 자,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느냐. 진짜 말들도 자, 너무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미국 8월 25일 날 하얏트 호텔에서 그 미국 CPAC 주관으로 그 토론회를 했는데 우리가 올라가서 부정선거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또 굉장히 유익하고 아마 이 좌파 정부가 정신이 바짝 났을 거예요. 뭐 현직 관리는 아니지만 전직 CIA 고위관리, 고든창 같은 안보팀 그 고문 뭐 이런 친구들이 다 나와가지고 해서, 그리고 며칠 뒤에 미국의 어느 뉴스에서 쫙 뉴스가 나왔어요. 8월 25일 행사에 관해서. 그래서 그게 유튜브에 보면은 드디어 미국 언론 매체가 한국의 부정선거를 보도했다고 지금도 돌아다닙니다. 근데 제가요 찾아봤더니 NTD 뉴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 NTD 뉴스가 어디냐? NTD 뉴스를 구글로 들어가서 검색을 했더니 참 죄송한 얘기인데, 파룬궁 아시죠? 파룬궁. 파룬궁 뉴욕 본부에서 하고 있는 그쪽 방송입니다. 뉴탕 TANG 당나라 탕 다이내스티, 이 약자가 TDS예요. 파룬궁이 신문을 내고 있는데 그 내용이 신기원 시보잖아요. 새로운 기원을 연대를 만들어요. 자기들은 당나라로 연대를 정했어요. 신당나라 왕조 방송이에요. 그게 이 뉴스 보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아직 CNN라든가 이런 뉴스 매체에서 부정선거를 다룬 적이 없습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자, 다만 뉴욕타임스의 어느 기자가 한국 관련 기사를 쓰면서 좀 부정선거라는 시비가 있다는 게 얼마 전에 하나 나왔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7일 날 어디 연설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나라에서 최근에 선거하면서 우편 투표를 했는데 막 대충 한 40%가 전부 완전히 조작되고 날조됐다고 드러났지 않았냐. 이렇게 했어요. 그게 한국이란 말이죠. 근데 그거는 한국의 부정선거를 지적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지금 바이든 쪽에서 팬데믹 사태 때문에 선거운동을 못하고 하니까 또 투표율이 저조할 거라고 믿고, 트럼프 지지층은 열렬 지지층이거든요. 투표하겠다 물으면 뭐 공화당은 뭐 80%씩 투표하러 온다 이러는데 민주당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 민주당 표를 얻기 위해서 안 나오고도 할 수 있게 우편 투표를 좀 확대하자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우편 투표가 엉망이 말이 많습니다. 미국에는 그 옛날에 그 어떤 영화가 있었는데 우체부들이 투쟁을 해서 미국의 그 우정 이 망을 확보하는 과정인데, 미국에 재밌는 게요. 사법권을 갖고 있는 미국의 경찰이 아닌 여러 가지 기구가 많은 중에요. 우체국도 사법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우편에 이걸 훔쳐간다든가 우편을 이용해서 마약을 판매하거나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마약국도 단속하지만 우체국도 사정기관입니다. 그래서 우체국도 굉장히 독자기관인데
여기에도 이게 딥스테이트 관료 이런 애들이 들어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이미 경고했어요. 당일날 투표가 까져야지 그걸 인정하지. 며칠 뒤에 오는 우편 투표 결정을 못하고 기다린다. 난 그거 인정 못한다. 이미 엮어요. 그래서 우편 투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나 한 가지 긍정적인 거는 어쨌든 백악관에 보고되고 트럼프 연설문에 한국의 부정선거에 대한 시비가 있다는 것을 했으니까 백악관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아직까지는 선거 중이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과연 아닙니다. 자, 그런데 민경욱 의원이 지금 워싱턴을 갔어요. 어떤 유튜브 보면은 백악관에 가서 트럼프를 만나갖고 이 브리핑을 하기로 돼 있다고까지. 그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거는 사실이 아니죠.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야당 의장도 안 만나줍니다. 야당 당대표가 만난 적이 없습니다. 2005년에 박근혜 대통령 모시고 갔지만은 백악관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건 뭐냐? 미국의 동맹관계의 의리상 절대 현재 이 정부 사람 외에는 안 만나줍니다. 그리고 이런 국회의원도 아니고 떨어진 국회의원인데 여러분 알지만은 조원진 대표가 미국을 여러 번 갔지만은 백악관 관리 못 만나잖아요. 국무성의 전직 관리나 이런 분들은 만나. 그 미국은 절대 어떻게 민경욱이가 만나요? 근데 민경욱이가 19일 날 펜실베니아에서 열린 PAC CPEC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PAC가 C는 컨서버티브입니다. PAC는 뭐냐면은 Political Action Committee예요. 번역을 하면은 정치행동위원회인데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후원회입니다. 후원회. 정치 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CPEC은 보수 공화당 후원회고 DPEC은 데모크라트 후원회입니다. 그 펜실베니아에 열리는 CPEC 회의에 갔는데 트럼프가 참석하는 전국적인 규모의 CPEC 모임은 이미 일정이 지난달로 다 끝났고 지금은 지역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펜실베니아니까 우리로 치면 저 경남 지역 후원회 밤에 민경욱이가 참석했어요. 후원금 내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무슨 부정선거를 뭐 지가 연설을 해요. 그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좀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 정치인들이 나는 괘씸한 게 그래요. 그런 얘기를 왜 마치 트럼프 만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냐. 미국 가서 그것도 가면 공화당의 유력자들이 오니까 누군가 불러갔죠. 그 애니 챙이라는 아마 한국 교포분이 초청을 한 것 같아요. 가서 이제 만나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실제 그 자리에서 뭐 고위 관리를 만나거나 해서 뭐 이 조사단이 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세로 연구소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국토본 상황이 좀 복잡해져가 그 사이에 민경욱이가 국토본을 떠났습니다. 그 이런 과정 때문에 사실은 제가 알다시피 거기에 이 핵심적인 그 참 발견이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과정이 좀 시끄럽고 이렇고 해서 내가 오늘 뭐 말씀을 구체적으로 더 안 드리겠는데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이건 대법원이 지금 다 법원 판결로 금지시켜버리고 표만 손으로 수개표로 진짜 계산만 하자고 하면은 우리는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면. 그 거부하면 저쪽은 뭐라고 나오겠어요. 이 자식들이 말도 안 하는 증거도 없는 시비 걸었다가 꼬리를 내린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낙관하지 마시고요.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걸 이제 변호사들은 또 딴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 국제적인 어떤 또 감시단이라든가 여기에 의해서 우리는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벨라루스라는 데서 선거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미국이 부정선거로 지목을 하고 이미 좀 재검표하라고 국제적인 압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벨라루스라는 나라는 아주 그 후진국이고 그 나라 이 선거법을 다 뒤져보면은 재검표는 이런 게 없어요. 투표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검표라는 제도가 있고 이제 소송이 진행되잖아요. 이게 법 소송을 안 낼 수도 없는데 내면은 이 법의 함정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특히 외국의 이 선거감시위원회가 있거든요. 그쪽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은
저 법 절차가 진행되니까 지금은 지켜보는 겁니다. 대부분이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민경욱 의원이 어쨌든 미국을 간다고 그럴 때 제가 조언을 드린 거는 그쪽에 미국의 유력자들 중에 좀 이런 관심 있는 분들을 참관인으로 좀 모셔와라. 날짜가 딱 잡히면은 당신 그 지역구 연수구 인천 연수구 재검표 날에 맞춰서 2주간 격리 문제가 또 있으니까 감안해서 미리 한 팀이 와서 참관하겠다고 참관 요청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국제적인 어떤 참관단부터 불러와라. 그렇게 해서 문제를 삼아가지고 이제 대법원에서 다 그런 걸 기각하면은 통합 선거인 명부부터 봐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선관위가 못 준다 그러니까 그건 또 법원에 또 이제 말하자면 그 제출하라는 또 행정처분 신청을 또 낼 수가 있거든요. 가처분을. 하여튼 이런 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좋은 소식, 기분 좋은 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는 게 거의 확실시가 되고 있다고요. 이제 우리나라 언론도 보십시오. 조선일보가 싹 꼬리를 내리잖아요. 트럼프가 될 것 같다 하는데 뭐 선거운동이 어떻고 시비를 거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그 뭐 라스무센입니까? 무슨 그 여론조사 기관이 있는데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받는 데서 드디어 한 3일 전에 현재 스코어 2% 앞서고 있다. 트럼프가 이제 하는 거로 나왔는데 그 이렇게 내용을 이래 보면은 2% 갖고는 아니에요. 지금 백인에서 트럼프가 50, 바이든이 45. 흑인에서 놀라지 마십시오. 트럼프가 22%를 얻는 거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 히스패닉 3대 인종이 이른바 백인 유럽 계통, 그 다음에 흑인, 그 다음에 저 히스패닉, 스페인, 멕시코 이쪽 그렇지 않습니까? 65% 이래 되어 있는데 흑인이 만일 여기대로 22% 나오면 압승입니다. 왜냐? 16년에 트럼프가 아슬아슬하게 됐지만은 될 때 흑인 표를 6% 내지 8%로 보고 있는데요. 여론조사처럼 22%가 찍어준다 그러면요. 말하자면 압도적인 아마 거기는 뭐 표가 아니라 주별로 이렇게 이제 선거인 단어 보니까 아마 저 바이든이 한 여덟 군데 이길까? 거의 전 지역을 아마 다 먹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골수 민주당 뭐 매사추세츠하고 캘리포니아하고 뭐 저 밑에 뭐 플로리다하고 뭐 플로리다도 공화당 왔죠 이제 몇 군데 외에는 다 먹을 수 있을 정도까지로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동안 잘해왔다 이거야. 그리고 그 백모 박성현이 가는 세뇌 탈출해서 최근에 보도를 잘했습니다만은 이렇습니다. 그때도 한 말, 바이든은요 선거운동을 안 했습니다 그동안. 델라웨어에 있는 자기 집 지하실에 감압 병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앉아가지고 전화하고 SNS만 했거든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드디어 트럼프가 막 올라가고 막 따라붙으니까 놀래가지고 연설을 하러 나왔는데 이 치매가 와 있지 않습니까? 그 타운 미팅을 했는데 이분은 또 불안해가 이렇게 많이 모이면 나 이거 저 코로나 옮길까봐 겁이 나갖고 오지 마라고 그래요. 한 50명 모아놓고 저 동창회나 뭐 개모임 수준으로 타운 미팅을 하는데 프롬프트를 해놓고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보였잖아요. 이게 안 올라온 거예요 글자가. 그래 입 다물고 이러고 있는 게 빨리 올리라고 글자. 그러니까 우리 저거대에 있는 저 문씨는 이 A4 용지 없으면 못 하는데 이분은 프롬프트가 없으면은 요런 미팅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기자가 적석 질문을 이해를 해서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엉망인 답변이 나왔잖아요. 뭐 하여튼 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갑자기 뭐 나를 보고 뭐 바이든 남편이라고 뭐 여러분 얘기할 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바이든인데 바이든 남편이라고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뭐 하여튼 이걸 이제 본다면 이제 토론회가 이제 열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3번 열리는데 아마 토론회 하고 나면 이제 뭐 끝장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걸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지금 대중국 이제 전쟁이 결정적으로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고 여러분 이제 이번에 책이 이제 나오지만 레이지라고 밥 우드워드라고
그 워싱턴 옛날 워터게이트 사건을 취재했던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로 한 사람은 일찍 나가서 그 작가로 돌았고 밥 우드워드는 편집국장 나중에 주필까지 다 하고 나왔는데 이 친구가 18년 5월 달에는 이른바 피어, 공포, 두려움 더 인사이드 더 화이트하우스라는 책을 했죠. 그 제가 저 서울대 연설에서 그걸 몇 번 소개를 했는데 왜 피어냐 그거는 트럼프가 이게 하도 변덕이 심하고 성질이 막 정말 개 같은 놈이라가 말 안 들으면 막 그 자리에서 잘라버리니까 백악관에 있는 직원 400~500명이 아침에 출근하면은 트럼프 눈치만 보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트럼프를 작살내려고 아주 작심을 하고 밥 우드워드가 썼거든요. 근데 그게 트럼프가 참 마음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오케이 와 내가 당신하고 공식 인터뷰를 해줄 테니까 그걸로 하자 해가지고 18번을 인터뷰를 한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는 쓴 거예요. 18번을 하는데 녹음기까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식 사실이죠, 전부. 팩트만 갖고 얘기했는데 이제 최근 아직 우리나라에 좀 일부는 뭐 출판사는 구해가 이제 번역하고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이 나온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가 자기한테 보낸 이 친서가 27통? 우리가 아는 한 5번이 아니라 27번이 왔는데 그 내용의 일부를 또 보면은 막 정말 뭐 전 세계의 매스컴의 뭐 스팟라이트를 비추는 가운데 각하를 모시고 만나서 세계 평화를 논의하는 이런 자리를 만든다면은 이건 막 전 세계가 쳐다보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 아주 아부의 극치예요. 이거를 일부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비아냥대듯이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긍정적으로 보면 이 북한 애들이 트럼프의 성격을 이해를 한 거죠. 저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매스컴 받는 거 좋아하고 막 띄워주는 거 좋아하니까 그렇게 띄워준 거예요. 막 나는 거 외교적으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27번이나 이게 왔다는 거는 실제 트럼프가 김정은이를 완전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북폭을 해서 때려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완전히 김정은이를 친중이 아닌 친미파로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품에 안고 북한을 정리하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해 왔거든요. 그런데 다만 17년 상황 때 쟤들이 17년 11월 24일, 26일 날인가 화성 15 13,000km로 해서 아틀란타를 때릴 수 있는 뭡니까 저쪽에 뭡니까 그거죠. 로스앤젤레스 그쪽을 알래스카를 넘어서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화성 15호를 발사했을 때 그 당시에 미국 상황을 얘기하잖아요. 81개의 전술 핵무기를 떨어뜨리고 2,000여 발의 크루즈 미사일이 날아가서 15분 때리면은 이른바 북한이 거의 재기불능 상태로 무너지는 이른바 크롬 돔. 그게 구체적으로 나왔잖아요. 그게 우리 깜짝 놀란 게 81개 전략고 타겟에 그걸 때린다는 거. 전술 핵무기를 때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동해안과 서해안에 항공모함 2대가 양쪽으로 들어와서 각 80여 개의 8 곱하기 4 하면은 3 내지 4 하면 얼마예요? 크루즈 미사일 3개 내지 4기를 때리면은 결국 2,000여 발이거든요. 그 2,000여 발 때려버리면은 완전히 북한은 그냥 내려앉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아주 적게 잡으면은 한 30만 그리고 조금 넉넉하게 잡으면 한 200만 정도의 민간인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영변 핵시설이 여러분 어떤 건지 압니까? 쉽게 말하면 구미공단 있죠. 구미공단. 울산공단에 거기에 한쪽 귀퉁이를 파가지고 영변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우리 여천공단의 일부가 말하자면 핵무기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때리기 위해서는 그 공단 전체가 작살나야 되니까 민간인이 많이 생겨요. 근데 어느 대통령이 지금 21세기 대명천지에 100만 명이 양민이 학살되는 사태를 원하겠습니까? 근데 트럼프는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 메티스가 막 말린 정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리고 트럼프가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포기한 다음에 트럼프가 그걸 했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을 겨냥한 새로운 핵무기를 만들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거 처음 당신한테 얘기한, 푸틴도 모르고 시진핑도 모르는데 당신한테 처음 얘기한다는. 그게 무슨 얘기였냐? 쉽게 말하면 주석궁이 지하 한 150m 내려간다니까, 평양에. 그거를 저 밑에 200m까지 때릴 수 있는 이른바 벙커 버스트를 앞에 더 티타늄을 더 강화하거나 탄약을 더 집어넣어갖고 200m까지 완전히 박살내버릴 수 있는 그런 무기를 만들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트럼프 이제 자신만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이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지금 추미애 못 끌어내지 않습니까? 추미애 끝까지 간다는 거 아니에요, 추미애는. 추미애 끝까지 간다는 거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 지금 이 검찰, 저 윤석열이 풀어줬다가 윤석열이가 그냥 울산 선거, 부정선거부터 미뤄놨던 이 수사 시작하면은 이 정권이 사법기관에 의해서 자체로 좀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절대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은 저 DJ 아들을 제적을 시키면서 글로 화살 돌리게 하고 윤명희도 살리고, 윤명희 집어넣으면 여성단체가 다 무너지니까. 그리고 한일 관계 파탄 내놓은 게 지금 자기들,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오죽하면 이런 짓거리까지 하느냐는 정도로 와 있다는 거는 이 정부도 거의 지금 막장 상황에 지금 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월 3일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상당한 어떤 변화가 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건 절대 우리가 사대주의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어떤 그 윤곽하에 있습니다. 국제정세. 근데 트럼프가 지금 이번에 그 중동 문제를 해결했지 않습니까? UAE와 바레인, 사우디 등등에서 6개 나라가 일종의 중동판 나토를 구성했거든요. 거기에 이스라엘을 참여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6개 나라지만은, 드디어 유해태계와 화해를 했잖아요. 근데 재밌지 않습니까? 그 협정 이름이 뭡니까? 워싱턴 백악관에서 했는데, 아브라함 협정이거든요. 이 내용이 뭐냐? 너희들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냐 이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내려와라 이거야. 다 모이라 이거야, 아브라함 자손께. 그러니까 굉장히 종교적인 의미가 있고,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 팀이 어떤 이런 뭡니까 이게. 네이밍을 하는 이런 게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 후보로 올라가 있습니다. 충분히 받아요. 중동에 그날 연설 중에 한 대목이 그거든요. 이제 아랍 여러분들도, 회교도 여러분들도 예루살렘에 와서 그 산에 가서 알 아산 사원에서 그게 통곡의벽에 있는 그 사원 아닙니까? 마음 놓고 이제 여러분도 여권 받아서 갈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아브라함 협정이에요. 아브라함 코드. 아브라함의 자손들 다 모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래 랩 음악하고 하는 무슨 빌리 레킨 이런 친구가 YMCA 하는 이 노래를 YMCA를 뭡니까? 메이크 MAGA 메이크 아메리카 미국을 만들어라 뭐로 그레이트 위대하게 어게인 다시 마가 MAGA 하면서 YMCA 노래를 하는데 이 친구가 전국을 다니면서 대도시를 다니면서 지가 자선으로 이런 데 가서 말하자면 파레이드 하는 거야. 마가 페스티벌 몇천 명이 미시간이라는 어느 조만한 마을에 인구 6천 명 있는 마을에 갔는데 5천 명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5천 명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이 미국의 마각 정도가 아니라 세계 질서를 지금 이제 중국을 끊고 미국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지금 트럼프 후원회 같은데 이 백 그림이 뭐냐면요. 아메리카 vs 아메리카 대 소셜리즘이에요. 선거를 이미 바이든이 아니에요. 미국의 이 자본주의 미국과 사회주의 중국이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번에 바이든이 이기면은 중국이 이기는 거고 미국이 중국에 패배하는 것도 이미 선거 양상이 중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바이든은 이제 쭉 갑자기 나왔는데 연설도 못해. 두 줄을 못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갔습니다. 그래서 11월 3일 이후로 새로운 어떤 이른바 뉴 월드 오더, 새로운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좋은 기회를 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도 아까 공부하시라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진짜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공천 줄 때 하다못해 자본주의가 뭔지, 자유민주 체제와 이쪽 사회주의가 뭐가 다른지, 진보라는 게 얼마나 왜곡된 이 용어인지, 보수가 수구, 꼴통이 아니라 자유 선택을 지키는, 자유 선택의 가치를 지키는 게 보수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수는 수구, 꼴통, 꼰대로 만들고 자기들은 진보, 발전, 전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우리가 했는데, 이런 개념에 구두시험 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구의원도 칠 때 논술 써라 그러자 공천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기는 하지만 지금 새벽이, 해가 뜨기 직전에 새벽이 가장 어두운 때 아닙니까? 지금 저는 한 새벽 5시, 6시 직전으로 봅니다. 실제 새벽 콧대가 제일 어둡고 온도도 제일 낮거든요. 그래서 10월, 이제 9월 위기설 지나갔고 10월인데 이제 트럼프 재선을 계기로 해서 어떤 하나 이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희망을 한번 갖고, 그래서 국내에서 지금 선거법 개정이 어렵지만은 이제 그렇게 대법원이 행패를 부리고 나면은 국제선거조사단이 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합법적인. 그리고 오늘 그 오이 박사 거기 어느 분이 띄웠대요. 무슨 폼페이오 트윗이라고? 그 어느 분이 올렸죠? 여기 계신 분 아닌가 혹시? 제가 그 내용이 겁니다. 폼페이오 트윗인데 사실이라면 내용은 이거예요. 문재인 그 체포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작업 중이다. 그래서 윌리엄 바 미 법무부 장관과 아주 상당히 유익한 미팅을 가졌다. 자, 지금부터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성명서 4.15 총선 우편 투표 역시 조작돼서 전면 무효이고, 대법원은 신속히 선거 무효를 선언하고,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기 바랍니다. 관외 사전 투표 등기 272만 4,653개 전수를 조사한 결과 수신 날짜와 배송 경유지, 배송 시간, 배달 결과, 집배원, 수령인 등 심각하고 명백한 부정이 드러났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은 위법 무효인 QR코드 사전투표 용지를 사용했고, 전자개표기를 동원한 개표 조작을 자행했습니다. 규격에 안 맞는 투표지와 삼립방 박스가 등장했고, 인구수보다 많은 투표수를 기록하는 유령 투표가 있는 등 심각한 부정선거였습니다. 더구나 세계적인 부정선거 전문가인 월터 미베인 미시간대 정치학과 교수가 무려 5차례나 Frauds in the Korea 2020 Parliamentary Election, 대한민국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는 사기라는 등의 논문을 통해서 한국의 4.15 총선이 사기임을 알려주었고, 같은 선거구 모집단을 두었음에도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 간 같은 후보 간의 현저한 차이가 난 개표 결과는 부정 선거임을 알려주고 있는데도 대법원과 검찰, 선관위, 언론, 정당 등은 침묵하고 있고, 대한민국 정의와 진실은 감춰지고 있으며, 심지어 국익 제보자를 구속시키고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는 민경욱 대표 저를 고발하는 등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법원이 재검표를 방치하고 언론이 침묵하는 동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편을 이용한 관외 사전투표 272만 4,653개를 등기우편 배송조회 전산 시스템 조회를 통해서 전수조사했고, 심각하고 명백한 부정선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번 사전투표 우편투표 조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합선거인 명부를 전산 서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며 전산 네트워크로 관리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국회에서 법률로 규정하지 않은 QR코드로 투표지 일련 번호를 부여했고 투표관리관의 날인도 인쇄된 것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실물 투표지를 개수만 하는 것으로는 실제 투표를 한 선거인과 투표장에 가지도 않았으나 투표한 것으로 집계된 선거인의 숫자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관외 사전투표인의 우편투표 전수조사로 마침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종래 대법원이 하는 방식의 실물 투표지 개수 방식은 재검표의 한 부분이 돼야 하고 전산 서버, 단말기, 투표지 프린터에 연결된 컴퓨터, 통합선거인 명부의 투표 기록, QR코드 발급 내역, 서버의 로그인 데이터 등 실물 투표지와 전산 프로그램 장비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함께 시행돼야 합니다. 이런 방식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선거 검증 방식입니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 심각하고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발각됐습니다. 등기 우편물에 수신 날짜가 없는 우편 투표들이 13만 8,860건이나 됐고 배달 결과가 배달 완료가 아닌 것이 13만 8,853건, 배달이 완료된 뒤에 배송이 진행된 말도 안 되는 건수가 14만 515건이었습니다. 인천 우체국을 향하는 관내 사전투표지가 경주와 포항, 대전, 부천, 경주, 부천, 포항, 인천으로 전국을 유람하면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엉터리 배송 경유지를 거치고 내비게이션상 40분이 걸리는 무려 27.88km의 거리를 단 1분 만에 도착하는 등의 위조, 조작된 우편 투표가 32만 8,723건이었습니다. 도착과 발송, 도착 발송으로 진행되어야 할 우편 투표 배송이 발송 이후에 발송, 도착 이후에 다시 도착으로 된 것도 99,772건이나 있었습니다. 우편 투표를 접수하지 않고 배송을 진행한 것이 5,365건이었고 접수 후에 재접수가 된 것이 3만 63건, 특정 우체국에 접수된 뒤에 다른 우체국에서 우편물이 처리된 것이 17,683건이었습니다. 국가기관인 선관위에서 수령인이 배우자로 된 것이 5,097건이었고 동거인, 형제, 자매가 수령인으로 된 것이 800건이었으며 배달 집배원 이름이 누락된 곳이 4,511건, 또 전혀 배달되지 않은 우편 투표도 6건이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발견된 사항만으로도 63,538건에 63만 5,386건에 달하는 관외 사전투표 등기 우편에 치명적인 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시스템의 일시적인 오류나 부실 관리, 실수 등의 변명이 허용될 수 없는 내용과 또 그 양입니다. 어떻게 전체 투표의 23.3%에 해당하는 63만 5천여 건이 5천여 건의 관외 사전투표 등기 우편에 대해서 이렇게 선별적이고 체계적이며 집중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전체 우편 투표의 23.3%인 약 63만 5천 건에 달하는 사전투표 등기 우편에 조작이 확실한 치명적인 결함이 존재하므로 이번 4.15 총선의 관외 사전투표, 우편 투표 부분은 전부 무효입니다. 불과 수천 표 내외에서 당락이 갈린 경합지구 선거구가 수십 곳입니다. 저만 해도 단 2,800표 차이로 당락이 갈렸습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많은 수 표 차이로 제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사전 투표, 관외할 것 없이 사전 투표의 결과로
당락이 뒤집혔습니다. 전국적으로 흩어진 63만 5천 표의 무효표는 수많은 지역의 당락을 바꿀 숫자이고 국회 구성을 변경시킬 수 있는 숫자입니다. 이 정도의 중대한 결함과 무효 사유는 이 하나만으로도 전체 선거를 무효로 선언하고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오스트리아의 경우에 단 4표의 우편 투표가 찢어졌다, 개복이 됐다는 사실 하나로 전체 투표가 무효 선언이 되고 재투표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4.15 부정선거라는 역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부정선거임은 전 국민에게 공개됐습니다. 여러분, 대법원이 재검표를 지금까지도 제1회 변론 기일도 잡지 않고 미뤄왔고 전자투표에 사용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와 임차 서버, 투표용지 발급기, 전자개표기, 그리고 무선 장비 등 기기와 프로그램에 대한 포렌식 감정을 거부하고 통합 선거인 명부, 전산 확인 장비 등 증거보전 절차를 거부한 이유가 바로 이같이 심각하고 명백한 부정선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퇴임한 권순일 대법관이 전례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계속하겠다는 것 역시 부정선거를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투표 조작, 개표 조작은 국민 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부정선거의 결과로 구성된 제21대 국회는 민주적 정당성이 상실됐습니다. 우리는 3.15 부정선거와 벨라루스의 폭력 사태와 같은 불행한 결과를 맞지 않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서 단군일의 최대 최악의 범죄 행위와 그 결과에 따른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실체 진실 규명을 위해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하고 검찰은 더 이상 직무유기를 하지 말고 즉각 수사에 돌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서둘러 선거 무효를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4.15 부정선거를 통해서 신성하고 존엄한 대한민국 주권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찢겨졌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을 유린한 범죄자들을 찾아서 엄벌해야 하고 부정선거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강탈되고 짓밟힌 대한민국 국민의 신선한 주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2020년 9월 9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 민경욱과 선거부용소송 대리단 변호사